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증명하는 거 사실 우리가 공식을 나중에는 x차의 제곱 더하기 y차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바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화가 된다고 전달을 받아서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내가 C라고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이 점이 C가 되면은 A랑 Y좌표가 똑같고 B랑 X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X2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Y1이 그대로 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런 다음에 AC의 길이는 X축에 평행하니까 그냥 먼 거에서 가까운 거 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X2 빼기 X1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는 Y2 빼기 Y1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B 제곱은 X차의 제곱 더하기 Y차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이 지워지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루트가 씌워지는데 길이는 음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나온 거죠.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2번까지만 간 다음에 제가 끊어갈게요. 일단 들으세요. 선분의 내분점 공식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수직선 그으시고 APX 요 세팅까지 본인이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APX 해서 이거를 이제 작성하시는 것이 P를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요 비례식이 성립하거든요. AP 대 BP는 M 대 N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AP 길이가 이렇게 수직선에서 반듯하게 있을 때 기울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먼 거에서 가까운 거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빼기 a고요. 이쪽은 b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x 빼기 a, pb는 bp라고 써야 됐는데 b 빼기 x. 그래서 얘를 싹 대입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로 증명하시면 되거든요. x 빼기 a 대 b 빼기 x는 m 대 n이다 해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m의 b 빼기 x는 n의 x 빼기 a가 되어서 x 길이만 모아주고 a 나머지 길이만 모아줄게요. 그러면은 nx랑 마이너스 mx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은 x 묶어서 n 플러스 n이 되고요. 나머지는 절로 보냈으니까 m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na가 되겠지. 그래서 n 플러스 n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지금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일단 그 중선 정리를 문제화가 된다면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화가 되면은 주지 않을까 싶어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바깥 제곱 더하기 바깥 거 제곱은 안쪽 거 두 개의 제곱이다. A5 제곱 더하기 B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주황색 제곱 더하기 주황색 제곱은 두 배의 노란색 제곱 더하기 노란색 제곱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거 증명하실 때에는 우리 그냥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자, AB 제곱은 우리 구할 수 있게 됐죠. 저기서 X차의 제곱을 해주시면 A 더하기 C의 제곱. 그냥 좌표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AC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A-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A5의 제곱은 원점과의 거리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뀌면 되죠. 그리고 이쪽은 그냥 거리가 C죠. X축에 평행한 거니까. 그래서 B5의 제곱은 C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일단 이렇게 쓸게요. 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2ac 여기 마이너스 2ac 사라지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등식 성립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파푸스의 근중선 정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배운 거 기억나죠? 좋아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증명하세요. 그래서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x좌표의 자, 그러면은 우리 궁금한 거 1,3과 2,5의 3,5의 중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어요? 2,4가 나오죠. 왜냐면은 각 좌표의 평균이라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아마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학원 특성상 개념적인 걸 증명하는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한테서는.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혹시 무게중심 작도 방법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외심은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내심은 삼각형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서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 이렇게 당신이 고3 때까지 배울 심 세자매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외심부터 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똑바로 내리면 여기가 같아지고 수직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러면 봐봐요. 내가 만약에 원을 지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지워. 그러면 삼각형만 그리고도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쭉쭉 올렸을 때 교점이 외심이라고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외심은 뭐의 교점이다? 의 교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선 교점. 자, 내심으로 갈게요. 내심은 보통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합동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가 같은 각으로 쪼개지고 같은 각으로 쪼개지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만 단독으로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내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뭐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교점이 내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무게중심은 이렇게 뭔가 그려서 알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이게 교육과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중선의 교점이라고 해요. 중선의 교점, 중점까지 내린 선의 교점.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무게중심 G, 그래비티 포인트가 되는데, 자, 혹시 이거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2대 1로 나오는데, 자, 봅시다. 여기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네,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볼 때 무게중심을 같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중선 무게중심 G가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근데 다시 읽어 갈게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증명해달라. 그러면 여기 중점이죠. 중선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M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줄 수 있나? 혹시? 네. 네, 괜찮아요? X3는 X3,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G는 뭐의 몇 대 몇 무슨 점이에요?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 돼요. 네, 좋아요. 훌륭해요. AM에 오케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AM 이게 공식 써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A가 x1, y1이고요. M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M 2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은 이거 더해서 가죠. 2, 1, 2, 1 써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고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곱해지면은 x1 더하기 x2가 나오죠. 여기는 미안 x2 더하기 x3예요. 조심. y2 더하기 x3. 그래서 여기서 x1 더해지고 여기서 x2 더해지고 여기서 x3 더해져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좀 풀어볼래요? 여기까지만. 네. 자, 직선은 기울어진 직선이랑 안 기울어진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안 기울어진 직선부터 볼게요. 내가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은 두 점 사이 거리 낼 때도 이렇게 x축에 평행하거나 이렇게 y축에 평행하면은 먼 거에서 가까운 거 빼면 됐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됐다고. 그치, 미찬아? 네. 근데 기울어져 있을 때는 거리를 내기가 어려워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간 거예요. 직선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을 갖거든요. 비슷한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자, 안 기운 직선들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소리는 안 나게 드세요. 혓바닥에 녹여먹어.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1, 이 파란 점을 2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직선들이 이제 보통 안 기운 직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혀에 녹여먹고 있는 귤이야. 대답은 잘하나 보자. 네. 대답 잘하는데 능력자인데? 기능이 있는데. 능력자. 자,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저게 1이죠? 네, x는 1이요. 잘했어요. 민찬아, 파란색은요? y는 2요. 잘했습니다. 자, 이때 나중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파란색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윤서야? 네, 얘는 기울기가 0입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아서 뭐 2분의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기울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무한대로 날아가 버려서 그런데요. 0분의 1. 네, 분모가 0이 돼서 그래요. 분모가 0이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보통 아까 전에 윤서가 유제 풀 때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무슨 축에 평행하다 그럴까요? 소연이 혹시 말해줄 수 있어? 무슨 축에 평행하다 그러지? 그렇지! x축에 평행하다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y축에 평행하다는 표현을 쓰시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기울어져 있지 않은 직선은 좀 쉽네요. 이렇게나 이렇게 모든 점의 좌표가 y가 2인데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직선이 이제 문제죠. 기운 직선. 이게 찐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외심에도 정의가 있었죠. 외접원의 중심. 작도법이 있었죠. 수직이 등분사례교였죠. 내심에도 정의가 있었어요. 내접원의 중심. 작도법이 있었죠. 각이등분사례교였죠. 무게중심은 정의는 없고요. 작도법이 중선의교였죠. 직선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있어요. 고등선이요 이런 거 말고요. 직선은 정의 자체가 기울기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기울기가 같은 점들이에요.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뭐하는 거예요? 우리 기울기는 근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근데 기울기 정의 알아요? 말해줄 수 있어요? 녹여먹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기울기 얘기해봐. 점들도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 두 점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모의 변화량분의 모의 변화량이에요. X는 Y. 오케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차피 이따가 해야 돼서. 민찬아, 1,7과 네. 2,-3이야. 기울기 얼마일까? 두 점을 이었을 때. 마이너스 10. 감소하는구나.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는 거죠. 1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아니면 x가 1 커질 때 y는 마이너스 10 다운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네, x가 1 커질 때 y는 마이너스 10 다운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울기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을요, 예시를 들어서 그래, 예시를 들자. 파란색으로 2,3이라 그러고 기울기가 4래요. 어떤 한 점으로부터 2,3으로부터 기울기가 4인 점들을 쫙 모은 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막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는 빨간 점은 지금 움직이는 점, 파란 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이 빨간 점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지. 그래서 내가 XY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규리야, 네.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 미 값이 얼마래 지금? 4라고 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너무 잘해줬어요. x 빼기 2, y 빼기 3은 4.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보기 겁나 불편함. 난 분수가 싫어. 정확히는 x에 2를 대입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안 써요. 그래서 양변에 x-2를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불편하니까 이항해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맷 아니에요? 우리 2차 함수 할 때 표준형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럼 저기 x-2 양변에 곱한 식에서도 x가 2면 안 돼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럼 이 함수로 2,3을 표현하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 네, 2,3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점들의 모임 해놓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정확히 말해볼까? 요렇게 방정식을 쓰는 게 효율이 더 좋아서 그래요. 더 편해서 그래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유용성의 학문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4에 x-2의 제곱 더하기 3 거의 유사한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포물선도 사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포물선 정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보자마자 기울기가 윤수야 몇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윤아? 그렇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4고 2,3을 지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인 예시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가봅시다. 법칙으로 이끌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을 한 번 더 하자. 맞아요. 네. 시험 보기 전에 저거 가져간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내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다 제출해야 돼, 이거를. 캐비넷에 넣어야 돼.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가면서 캐비넷에 넣기 전에 한번 보고 넣으세요. 찔것 같아요. 찔것 같아요. 시험 볼 때 보려고? 그걸 이거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라 보기 전에. 네, 상관없다. 뭐 자기가 찍는다는 게 뭔 상관이야. 너를 믿었으면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 2,3처럼 고정되어 있는 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x, y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집 밖에만 나돌아다녀요. a, b는 집에 있지만. 자, 기울기는 모멘텀 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y는요 기울기가 m이고요 a, b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3,7이고 기울기가 12야. 예를 들어서. 어우 복잡하다.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y는 12x 더하기 b라고 놓습니다. 대입합니다. b를 구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불필요한 문자를 이제 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보자마자 y는 12에 얘는 3,7을 지나는구나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자를 넣을 필요 없게 됐죠. 훨씬 편하게 된 거라고요. 선생님,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만약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좌표 두 개만 주면 네. 인수분해 하는 방법 써서 구할 수 있는 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번에 그 뭐지? 필기 하기로 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도형 시리즈가 있었죠. 맞아요. 그 도형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네, 기회 드릴게요. 지금은 오늘은 조금 갈 길 갑시다. 기회 금방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거 필기하도록 할게요. 하게. 나 인성 자, 그래 다시 가면은 없애 결정이. 있어. 나도 있음.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내가 직선에서는 결국 중요한 게 기울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직선이 빨간 거, 파란 거. 자, 파란색이 기울기가 커요? 빨간색이 기울기가 커요? 파란색. 파란색이 큰 거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음수일 대로 가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한번 꼬아서 생각하게 돼요. 기울기 누가 더 커요? 빨간색이 더 크죠. 왜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7쯤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쯤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감소할 때 한번 꼬아서 생각해가지고 렉이 걸리잖아. 컴퓨터 렉 걸리듯이. 그래서 요거 보실 때 교점 있죠? 교점 있죠? 교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파란색이 큰 거고요. 기울기 값이. 이때는 빨간색이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민찬?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기 아니에요.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 저 공간 넓은. 자, 다시. 민찬아, 우리 오른쪽 왼쪽 좀 공부하자. 자, 교점에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서 맨 위에 있는 게 파란 색깔일까 빨간 색깔일까? 파란색. 그럼 기울기는 누가 더 크다고? 파란색. 네, 이거 어려워요 혹시? 아니. 네. 어려워요. 아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유 그쵸.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 네. 우리한테. 아니 왜 이렇게 미안. 나만 말고. 자, 민찬아, 여기서 오른쪽이 이쪽인 거 보이세요? 예, 보이죠? 네, 오른쪽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오른쪽 위가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요. 네, 그럼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그래서 잘했어요. 기울기는 파란색이 제일 큰 거예요. 요 관점으로 보세요. 교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직선이 큰 거예요. 아, 네, 요게 팁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삼각비랑 연결이 되는데 혹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르신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복수가 안 하냐. 어? 아니, 얘 복수가 안 해서 모르는 거. 오른쪽 왼쪽. 그럼 민찬 알아요? 어느 우와, 대단한데. 야 좋았다 이차. 와, 나 진짜 감동 먹었잖아. 오른쪽 왼쪽은 모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는 거야. 멋지다. 야 대단하다. 민찬이는 삼각비를 알고 있대요. 민찬이가 다 하는 오 거. 멋지다 뭉쳐. 자, 지금 길이가 이렇게 돼요. 민찬아, 우리는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요, 민찬아. 그랬을 때 사인 A는 어떻게 될까요? 뭐분의 뭐라고 하죠? 사인해요. 돌려야 되나, 삼각형을. 굴려. 아니, 다시 할 수 있어요. B분의 C. B분의 A일 걸. B분의 A죠. B분의 A. 아, 그게 S였어요. 네. 잘한다 민찬아. 자, 그럼 민찬이네. 윤서야. 코사인 A는 뭐분의 뭐예요? B분의 C일 걸.
네,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보시죠. 저 알 것 같아요. 탄젠트 A는 몇 분의 뭐예요? C분의 A. 아, 잘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탄젠트거든요. 주인공 맞췄다. 우와. 품 미쳤다. 주인공이 됐어. 왜냐하면은 직선이 있을 때요. 이게 마치 x 변화량 같고요. 이게 마치 y 변화량 같아서 그래요. 그럼 기울기랑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요? 아니요. 자, 이거 지금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이라 할게요. 이번에 주태 볼 때 이렇게 봤어서 틀린 친구가 있어서 그래. 네, 오늘 주택 그럼 이렇게 뭐라고 써야 나와요. 돼요? 아니,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아니 x축을 안 했잖아요. 그 마음이 찢어져 진짜. 마음이 찢어져. 진짜 너무 울고 가혹하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김현정 근데 다른 문제를 그 맞췄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에 틀렸는데 저게 절반 이상이었으면 애초에 그럼 제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아 그렇진 않지. 절반 이상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는 진짜 몰라서 틀린 것들 많았어요. 네, 김규린 저걸로 틀렸다는데요. 아니 그런가. 일단 봐보죠. 1시간. 시험 달라요. 그 두 시험은. 수학하랑 특강반이랑 진도가 달라서 시험이 다른데. 자 일단 가보죠. x 빼기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여기 자유로운 영혼 x, y 잠깐만 불러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떨어봤어.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소연이 보이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기울기라는 건 요거 분의 요거죠. 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요. 그게 1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내가 A, B, C라 그럴게요. 그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데 즉 C분의 A가 지금 1인 상태예요. 근데 C분의 A는 우리 삼각비를 얘기하면 탄젠트 알파가 되거든요. 이 각도가 알파여서. 그럼 이거 할 때 탄젠트도 써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거 풀 때. 네, 사용이 될 왜 거예요. C분의 A가 1이에요? 기울기가 지금 1이기 때문이요. 아. C분의 A가 지금 기울기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일반화 해볼게요. 일반화 해볼게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도가 알파라는 각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탄젠트 알파는 파랑분의 빨강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파랑분의 빨강인데 파랑분의 빨강이 기울기 m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신기하다.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탄젠트 알파가 1이죠. 자, 이 상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잘 안 돼? 이해 안 되시는 분? 탄젠트 알파가 1일 거면 알파가 몇 도여야 되죠, 우리? 혹시 특수각의 삼각비 모르시는 분? 기억 안 나시나요? 30, 45도, 60 사이에서 9칸 세울 수 있어요, 혹시? 9칸이요? 아,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한 6개까지는 알 것 같은데. 뭐, 6개까지 아는 건 뭐야? 자, 무슨 경우? 근데 이거를 외우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한 거야. 외워야 되지만 출처가 어딘지 알아야 되죠. 우리 출처. 내 고향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고향은 충청도, 나의 고향은 경기도 시흥, 기안84와 같은 동네. 쓰는데 진짜요? 어떻게 사투리 안 써요? 응? 아버지가 사투리를 안 쓰니, 잘 안 쓰시니까. 근데 충청도인데 사투리를 안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맥커터야? 왜 이렇게 맥을 잘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정사각형이랑 정삼각형을 기억하면은 특수각의 삼각비를 언제든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정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반으로 가를 거야. 반갈죽할 거야. 얘는 대각선으로 반갈죽할 거고요. 얘는 똑바로 반갈죽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를 내가 1이라고 잡읍시다. 여기 한 변의 길이 내가 일부러 2라고 잡을게요. 왜냐면 여기 한 변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윤서야, 여기 이 직각삼각형 이쪽 각도 몇 도니? 그렇지, 정사각형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 45도 나오고요. 소윤아, 혹시 여기 몇 도일까? 정삼각형이었을까? 아유, 고마워요. 60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지금 피라고라스 정리로 각각의 변을 루트 2라는 것과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여기 출처가 여기가 돼서 이렇게 있을 때 1대1대 루트 2가 되는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2대1대 루트 3이 되는 60, 30, 90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사인 45도 지금 얼마야, 민찬아? 2분의 루트 2. 네, 루트 2분의 1 나오죠. 코사인 45도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요. 네, 그게 2분의 루트 2가 되죠. 탄젠트 45도 얼마야? 1. 네, 큐리야. 사인 60도 얼마야? 사인 60도예요. 2분의 루트 3이요. 네,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1이요. 네, 탄젠트 60도는요? 루트 3이요. 네. 윤서야, 이거 살짝 돌려서 봅시다. 사인 30도는요? 2분의 1. 네,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네,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이라고 우린 다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결국에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길이 비율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말씀드릴 때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룬 거 기울기와 각도와의 관계 중요했고요.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중요했고요. 요것도 당연히 중요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기울기 쪽으로 갈게요. 여기 보이시나? 여기 보이세요? 이쪽. 자, 그래, 여기 나왔잖아.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일반적으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쉽지 않아요. 왜요? 점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점 밖에 있을 확률이 99.9%예요. 근데 운 좋게 일로 딱 떨어져야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거면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요걸 식을 쓸게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 보라색으로 할까? 우리 색깔 이쁘장장 한 걸로. 세 점이 한 직선. 그러면 만약에 점 A랑 점 B랑 점 C가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울기 낸 거랑 이렇게 기울기 낸 거랑 크게 기울기 낸 게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개념이 사용된 문제들을 우리 쭉 풀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요거 노트에 전체적으로 본인이 필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기본 문제 17-1번으로 갈게요. 기본 문제 17-1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래요. 근데 a-1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b 빼기 2는 0인데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래요. 각도가 나오고 기울기랑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탄젠트 알파가 m이었으니까 탄젠트 60이 기울기여서 루트 3이겠구나. 기억 안 나시면은 2대1대 루트 3 요거 해서 탄젠트 60은 루트 3이구나 유도하셔도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 기울기를 보면 아침에는 목이
안 풀려가지고 특강할 때도 좀 그렇다니까. 마이크 테스트. 자, 그럼 지금 탄젠트 60이 a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a 값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루트 3 플러스 60도는 루트 3인데 그게 a 빼기 1, a는 루트 3 더하기 1. 그리고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1. 끝! 오, 이렇게 쉽다.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유제랑 같이 내가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유제랑 내가 좀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유제 7-1 완벽하게 같은 문제인데요. 자, 그럼 저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뭐지? 아홉 칸짜리 표요. 탄젠트 특수각의 삼각비요. 외우시는 게 맞는데 말씀드렸지만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외우는 건 맞습니다. 외워질 겁니다. 아니, 근데 네, 말씀하세요. 탄젠트 90이랑 그런 거 없잖아요. 탄젠트 90은 없죠. 90도짜리 기울기는 없다 그랬으니까요. 텐트 여기 1이요. 탄젠트 0은 0이죠. 기울기가 0인 거니까요. 자, n-2의 x 빼기 y 빼기 n 더하기 3은 0.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기울기가 음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짝이 45도래. 이 짝이 45도래. 소름. 그리고 y절편이 4요. 문제 상황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하나만 달라요.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지금 이거분의 이거가 1인 거잖아요. 길이로 따지면. 근데 기울기가 음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M 아닌데 탄젠트 45도가 몇이에요? 1이요. 네. 이렇게 해서 1 루트 2 45도 되니까 어렵지 않죠? 탄젠트 41. 근데 걔가 밑으로 가고 있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사실 이거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거면 16, 17, 18, 19단원에 있는 도형의 이동이란 대칭 이동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기울기가 1이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1. x축을 기준으로 뒤집으면 기울기가 뿔마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중 가서 또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아침부터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m 빼기 2잖아요. 그래서 m은 3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뭐라 그랬었니? 4 y절편이 4니까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거예요? n과 n 구하는 거니까. 근데 n이 3 나왔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요? 나 지금 탄젠트 45도를 했죠. 말해놓고 탄젠트 45도가 1인데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고마워요. 고마워. m-2는 마이너스 1 m은 1이다. 특강반 하는데 조건 수학화에서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타고 있었는데 규리 같은 학생이 있었으면 얼타지 않고 쭉 했을 텐데 규린이가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하나 성주 잘못 읽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말 안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규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 거는 17-5거든요. 기본 문제 17-5예요. 페이지는 36페이지예요. 지금 우리가 기울기를 테마로 내가 하나로 다 묶어서 그래요. 기본 문제 17-5인데요. 이거는 내가 17-5하고 여러분들이 17-6을 할 거야. 완벽하게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대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소연아,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대요. 이럴 때 우리 어떤 조건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써놓기도 했어 밑에. 네 맞아요. 어떻게 기울기를 때려도 같대. 어떻게 때리든 내 마음이야. 알았지? 귤이야? 몰랐잖아. 그래서 아니야 귤이 알았어. 왜 자꾸 좀 있잖아. 갈고요? 제가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써놓는데. 아, 그 전에 내가 그럴 때는 이제 맛있는 걸 좀 적게 사주진 아는 않았나. 사람, 아니. 쌤, 저 얘한테 거의 2만 원 넘게 썼어요. 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래 미안해. 양수하는 새끼. 뭔 끼? 양수. 아 삼신의 끼 같은 네. 거구나. 아, 마이너스 k 플러스 1. 새끼야. 아니. 자 그러면은 세 점에서 기울기는 게 같다라고 할 건데 어떻게 같다라고 할지는 내 맘이거든요. A, B 사이의 기울기를 내볼게요. 윤수야 불러줄래요? A, B 기. 네. K 빼기 2 K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네. 자, 귤이야. 그 다음에는 AC로 할 거거든요. AC 기울기 불러줄래요?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K분의 4요. 네, 내가 지금 왜 AC를 골랐냐면 이렇게 하면은 분모에 또 K가 떨어져서 싫더라고요. 이런 선택들은 이제 순간순간 판단으로 하시면 돼. 얘네들이 일치합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K 빼기 1 빼기 분의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분의 4 여기 뿔뿔로 바꾸고 크로스 그래서 2K는 4 K는 2라고 쉽게 풀려버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런 방식의 지금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유제 17-6을 풀이 노트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우리 마지막 개념을 할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마지막 개념을 볼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우리 고1 수학 상에서 1차 방정식이 연립 1차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 부정, 불능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만난다, 안 만난다를 경우의 수로 구분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판별식? 아닌가요? 판별식이라뇨. 그 직선과 맞는다 뭐. 아, 약간 너 수학을 연상법으로 하는구나. 연상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예. 대단하시네요. 아니었지? 에이 맞아. 아니야, 쌤이 아니었어요. 얘 표정 봐요. 제가 실실 쪼개고 있는데. 자, 근데 직선이 지금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만나겠죠.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데 이게 조금 더 돌려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포개어져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요. 한 점, 그리고 얘는 평행, 얘는 일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근데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귤이야. 평행할 때는 두 직선이 기울기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기갓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엔가에 y축이 있을 거거든요. y절편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을까 다를까? 이걸 y축이라 그러죠. 다르지 않을까요? 네, 다르죠. 지금 위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갓 y다. 기갓 y.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기지? 평행은 기갓 y다네요. 그쵸? 기갓 y다. 기가 말이다. 자, 기가 차죠? 자, 근데 일치할 때는 두 직선이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도 같고 Y가 y가 기갓 y가. 웃으면 안 돼, 윤서야. 왜? 자, 그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무조건 기울기가 다르겠죠. 기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아, 다 쓰기 싫어.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직선을, 자, y는 mx 플러스 y는 그래 m1x 플러스 n1, y는 m2x 플러스 n2 뭐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표준형일 때는. 근데 이게 일반형으로 쓰여 있을 땐 기울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y절편도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형일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표준형이 그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자, y는 2x 플러스 3이 있고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 있어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배우는 거는 이 도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하자. 위에 기울기 몇이에요? 민찬아? 2요. y절편은? 3이요. 바로 읽으시면 되죠. 네. 밑에 기울기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번 계산해야 돼요? 한번 계산해요. 그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네. 자, 다시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기울기가 다르다. M1과 M2가 다르다. 기울기가 같다. M1과 M2가 같으면서 Y절편이 다르다. N1과 N2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정수 안 나는 거 y절편이 같은 거예요? Y절편이 같을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Y축이 여기 있으면 Y절편이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기울기만 다르면 돼. 자, 다시. 그래서 기울기가 같을 때는 M1과 N2가 같으면서 N1은 N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일반형일 때는 기울기가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형일 때에도 상황을 좀 봅시다. 그래서 A1x, B1y 더하기 C1은 0이 하나 나오고요. A2x, B2y, C2는 0이 나와요. 규리야, 요거 일반형으로 좀 바꿔주면 바로 바꿀 수 있겠어요? B1분의 A1x. 마이너스 B1분의 A1x.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분의 C1. 네. 그래서 밑에는 숫자만 바뀌었겠죠? 애추, 아추. 자, 이 상태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거든요. 자, 윤서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를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세요. B 마이너스 B1분의 A1 마이너스 B1 B2분의 A2가 있고 오케이. 네,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분의 C1은 마이너스 B2분의 C2가 다르고 네, 정말 잘했어요. 자, 지금 위에 게 기울기 조건이죠. 밑에 게 y절편 조건이에요. 자, 민철아, 일치한다 불러줄래요? 그 B 마이너스 B1분의 A1은 B2 마이너스 마이너스 B2분의 A2 네, 이건 마이너스- 기울기 조건이고요. 하고 마이너스 B1분의 C1은 B2분의 마이너스 B2분의 마이너스 B2분의 C2 네, 마이너스가 폈구나. 마이너스 B2분의 얘는 y절편 조건이거든요. 자, 이거를요. 그래서 얘를 한 방에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렇게가 그래,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를 괜히 썼네. 일로 가자. 양변을 A2로 나누고 B1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A2분의 A1이 나오고요.
B2분의 B1이 나와요. 이건 이제 기울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민차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저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2분의 3은 4분의 6이다 했을 때 양변을 6으로 나누고 2를 곱해봐요. 아, 되네. 네, 문제 없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올리고 얘를 1로 보낼게요. 그러면 C2분의 C1은 B2분의 B1과 다르다. 해서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C2분의 C1과 다르다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일치한다는 얘도 마찬가지를 구성해주면 내리고 올라와 A2분의 A1 너는 B2분의 B1 그리고 너는 한 방에 쓰자. C2가 내려가고 B1이 올라와서 B2분의 B1을 따라서 C2분의 C1 한 방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은 일치할 조건, 파란색은 평행할 조건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 괜찮겠어요? 좀 뭔가 기분이 좋을 때예요. 자, 근데 위아래가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A1과 B1 가지고 나오는 이 왼쪽 부분은요 기울기 조건을 뜻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둘이 같죠 상태가 위에는 Y절편이 다르다는 의미에 여기 Y절편이 같다는 의미에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만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민찬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 이거 어차피 푸실 때 나중에 크로스를 곱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크로스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A1, B2는 A2, B1이다 라고 놓고요. 여기는 B1, C2는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 거야. 분수 나오면 크로스를 곱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그리고 A1, B2는 A2, B1이고요. B1, C2는 B2, C1이에요. 이게 지금 Y 조건, 요게 기울기 조건, 요게 Y 조건, 요게 기울기 조건인데요. 이거를요, 일로 가봐요. 자, 이거 그대로 봐봐. 이거 그대로 봐. 파란색이 일치한 상황이었죠? 평행하는 상황이었죠? A1, B2, 크로스를 곱한 것과 윤서 A2, B1, 크로스를 곱한 게 같고 B1, C2, 크로스를 곱한 게 다르고 이게 이렇게 크로스를 곱한 게 같고 이렇게 크로스를 곱한 게 다르면 우리는 평행하다고 보는 거고요. 요렇게 크로스를 곱한 게 같고 요렇게 크로스를 곱한 게 같으면은 우리는 일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분수를 안 세우고 여기서 바로 크로스로 본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우리 확인을 했고요. 내가 바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이어갈게요. 기본 문제 17-2예요, 여러분들. 30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17-2예요. 요 판서 끼고서 갈 거거든요. ax 더하기 a-3y 플러스 1은 0이고요. a-3의 x 더하기 4y-2는 0이에요. 자, 1번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래요. 큐리야, 두 직선이 평행할 거면은 뭐는 어때야 되고 뭐는 어때야 돼요? 직선한테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되죠. 네, 기울기는 같아야 하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하고요. 빨간색 길이 같아야 되고 요렇게 곱한 게 달라야 해요. 자, 그게 지금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라는 식을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큐리야 불러볼래요? 빨간색 4a는 a제곱 마이너스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만 쓸게요. 보라색 불어볼까요? 2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a 빼기 3이 4랑 달라야 돼. 우와, 민찬 이해되겠어요? 네. 네, 이 두 조건을 풀면은 평행할 조건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일치할 조건을 알고 싶으면 요것만 지우면 돼요. 윤서 이해되겠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자, 요거 윤서가 전개해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가 돼서 a는 1 또는 9거든요. 근데 1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 대입하면 4가 돼요. 대입하면 4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를 곱한 게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크로스를 곱한 게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러면은 일치할 조건인데요. 생각해보면 일치할 조건은 차이점이 이거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a가 1인 거죠. 응. 네, 위에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치할 조건은 그래서 팁이 있다면 일치 조건은 y절편 조건에서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차이가 거기서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유제 17-3번을 3번에 1번, 2번만 지금 해주시겠어요? 유제 17-3의 1번과 2번, 2번. 그건 언제 써요? 기울기가 수직일 때 기울기 곱을 마이너스 1인가? 어디서 배웠어요? 몰라요. 저 어떤 데서 알려줬어요. 아, 헌법에 쓰여 있었군요. 수학헌법 제3장 1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지선 평행하다. 수직이다. 전화